안녕하세요. 어느 회사의 현직 전산 팀장 맨날 수리합니다. 오늘은 노트북을 빨라지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굳이 컴퓨터가 아닌 노트북이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노트북은 데스크탑과 달리 그래픽 카드 교체가 어렵고 데스크탑에 비해 발열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빠르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조금 디테일한 만큼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결론만 알고 싶다 하시면 이 영상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 컴퓨터가 느려진 진짜 이유와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알고 싶다면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컴퓨터가 느려진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환자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진단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듯 컴퓨터도 뭐가 어떻게 느린지를 알아야지 재발하지 않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드린 영상은 진통제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아프죠. 그래서 해결법을 먼저 소개해드리기보단 그 원인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해결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도대체 왜 느려진 걸까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오래돼서. 두 번째, 애초에 사양이 낮아서. 세 번째, 열받아서. 먼저 컴퓨터가 오래됐다는 건 또 몇 가지의 의미가 있죠. 일단 이제 수명이 다해서 고장났거나 제 성능을 못 내는 경우, 혹시 10년이 넘었다면 이제는 놓아주시는 게 서로의 행복을 위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를 살 때만 해도 PC방보다 분명히 좋은 사양이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경우, 이거는 부품 업그레이드로 어느 정도 살릴 수는 있지만 이것도 이 메인보드가 너무 옛날 거면 요즘 부품들이 호환이 안 되거나 메인보드 자체가 곧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 얼마 안 됐거나 최대 5년 정도 된 건 업그레이드로 충분히 살릴 수 있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몇 년 동안 포맷이나 디스크 정리를 한 번도 안 한 경우, 즉 각종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게임 등 불필요한 파일이 하도 많아서 느려진 거죠. 앞에서 말한 수명이나 사양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돈 안 들이고 빨라지게 할 수 있는 꿀팁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과 포맷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프로그램을 돌려서 컴퓨터를 빨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최적화시키는 고클린, 디스크 조각 모음의 어슬로직, 악성 코드를 날려버리는 머레오 제로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실제로 쓰는 것들이고 이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효과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맷 전에 한 번은 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포맷이 있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내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윈도우까지 싹 다 지우고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 설치 CD가 없다면 USB로 윈도우 10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주세요. 포맷은 두 가지의 쉬운 방법이 또 있습니다. 리커버리 솔루션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맨 처음 샀을 때 상태로 되돌리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제조사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단축키도 화면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윈도우 10 자체 기능인 윈도우 초기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조사 모델 상관없이 OS가 윈도우 10이라면 모든 PC가 가능합니다. 일반 포맷은 윈도우와 드라이버까지 수동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초기화는 그럴 필요 없이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딱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대신에 프로그램이나 레지스트리, 각종 설정 등은 다 지워지죠. 이런 것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게 초기화가 아니죠. 하지만 문서나 사진, 영상 같은 데이터는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그대로 남긴 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맷은 이렇게 해서 소개를 마칠게요. 하지만 컴퓨터가 빨라지는 프로그램이나 포맷은 지친 고양이를 회복시켜주는 거지 고양이가 치타가 되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즉 컴퓨터가 느려졌을 때 처음처럼 빨라지게 할 수는 있어도 애초에 사양이 낮은 컴퓨터로 배그나 오버워치 같은 고사양 게임을 돌리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내 PC에 뭐가 부족한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가 부팅부터 그냥 느리다, 1분 이상 걸린다 하시면 아마도 SSD가 없을 겁니다. SSD가 뭐냐? 일반 하드디스크보다 10배 이상 빠른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는 만병의 근원이죠.
컴퓨터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린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이거는 그냥 SSD 설치를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팅하는데 5초도 안 걸릴걸요? 그리고 평소에는 좀 쓸만한데 윈도우 창이나 문서, 인터넷 창을 많이 켰을 때 느리다 하시면 아마도 메모리가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컴퓨터가 느리거나 버벅일 때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보세요.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컨트롤 시프트 ESC 그러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가 나오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약간 작은 창이 뜨셨다면 자세히가 있을 거예요. 자세히를 누르시면 이렇게 큰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관리자의 윗부분을 보시면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GPU 이렇게 있죠. 이쪽 중에서 이 메모리 점유율이 높아서 컴퓨터가 느려지는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메모리가 90% 이상이 되면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버벅이고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이 메모리가 90% 이상이 된 이유는 이렇게 크롬이나 인터넷, 카톡, 기타 문서나 게임 같은 것들이 켜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율이 높아진 거겠죠. 당장 필요 없는 창들은 몇 개 끄시면 낮아지겠지만 별로 안 켰는데도 이 메모리 점유율이 높다 하시면 아마도 이 메모리 용량 자체가 부족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내 메모리 전체 용량이 몇이냐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많지만 일단은 이 창에서 이 두 번째 성능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의 자원들에 대한 현황이 나오죠. 이 중에서 왼쪽에 메모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 총 용량이 16기가예요. 메모리가 8기가가 두 개 꽂혀 있죠. 그 중에서도 현재 4.6기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PC를 방금 부팅해서 좀 적은 편인데 평소에는 8기가 정도를 써요. 딱히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안 켜도 저는 좀 인터넷 창을 많이 켜거든요. 문서하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게임까지 키시면 8기가를 웃돌겠죠. 그래서 제가 일반 사무용은 8기가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게임용은 그래서 16기가 이상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의 메모리가 4기가다 그러시면 당장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메모리를 올리셔야 그만큼 이 메모리 점유율이 낮아질 테니까 엑셀이나 인터넷, 게임까지 여유롭게 돌릴 수 있는 거죠. 메모리를 늘리는 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종류부터 구매 요령, 노트북을 분해해서 장착하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만약에 이쪽에 CPU가 높을 때 특정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라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CPU를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티시거나 PC 교체를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낀 상태에서 이 CPU가 100%인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MS 윈도우의 버그 같은 걸로 몇 가지 설정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댓글에 해결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쪽에 디스크 점유율이 높다면 내 PC의 하드 용량이 꽉 찬 건 아닌지, 대용량 파일을 설치하거나 카피 중인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네트워크 쪽이 높다면 컴퓨터 자체보다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뭔가 대용량을 다운받는 중은 아닌지, 아니면 뚜루뚜 같은 걸로 내가 받은 걸 나도 모르게 업로드 하는 중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인터넷 자체가 안 되거나 자주 끊길 땐 이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GPU 쪽은 그래픽, 거의 게임할 때 높아질 텐데 요즘에는 최소 GTX 1060급은 돼야 좀 쓸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노트북은 그래픽카드 교체도 어렵죠. 그래서 애초에 CPU와 그래픽카드는 좋은 걸 사야 하는데 이미 구매하셨다면 게임 내에서 그래픽 옵션을 중급 정도로 타협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다른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창은 다 끄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작업 관리자도 크게 문제 없는데 그냥 부팅부터 평소에 윈도우 창이나 엑셀 같은 게 다 늦게 뜬다, 승질난다 하시면 답은 이것밖에 없죠. 여러분의 PC는 99% 그냥 하드디스크일 거예요. 내 PC가 SSD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내 PC가 SSD가 없는 게 맞다 하시면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감상 10배 이상 빨라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열 관리입니다. 이거는 포맷이냐 업그레이드냐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필수입니다. 그냥 잠깐 업무나 출장용으로 쓰시는 거 말고 집에서 완전 게임용으로 쓰시는데 설마 쿨링 패드가 없다고요? 안 뜨거우세요? 후라이 정도는 익을 것 같은데요. 노트북은 원처에 얇고 부품들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방열이 잘 안 돼요. 요즘 건 몰라도 옛날에는
이 CPU가 뜨거워가지고 폭발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발열 관리가 안 되면 CPU부터 디스크, 메모리 등이 제 성능을 못 낼 수가 있죠. 혹시 고장이라도 나면 PC 자체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사고 위험까지 있으니까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쿨링패드를 노트북 밑에 꼭 설치를 해서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춰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성능이나 PC 수명을 유지시키는 필수템인 거예요.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만약에 게임용으로 쓰신다면 이런 노트북 키보드 스킨을 꼭 벗겨주세요. 이렇게 다 스킨이 이런 위에 덮여 있으면 아무래도 노트북 열기들이 키보드 사이로 나오질 못하겠죠. 그리고 노트북의 키보드 자판을 직접 치기보다는 USB 키보드를 따로 활용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키보드가 계속 입력이 되면 이 내부에서 열이 발생될 테고 내 손에서 나오는 열기도 영향이 있겠죠. 또 노트북 고장 예방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게임용이면 키보드를 좀 거칠게 다루게 되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이 쿨링 패드를 쓰시면 USB 키보드가 없이는 불편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트북 먼지 청소입니다. 여러분들 코 속에 이 먼지나 코딱지가 가득한 채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중도 안 되고 계속 열받겠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트북 속에 먼지가 꽉 차면 내부의 열 방출이 더 안 돼서 온도가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가서 성능이 저하되고 소자 사이사이에 먼지가 껴가지고 신호 전달이 간접적으로 늦어지거나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은 아무리 집에서만 쓰시더라도 계절마다 한 번씩은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청소 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부 청소를 하시면 확실히 온도 차이가 느껴지실 거고 온도를 정확히 측정해 보시려면 HW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써보세요. 사용 방법은 댓글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트북 빨라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프로그램 돌리기, 포맷, 업그레이드, 발열 관리가 되겠는데 세부적인 방법은 되게 많죠. 당연히 컴퓨터가 오래됐다면 바꾸시는 게 좋겠지만 내 컴퓨터가 왜 느린지 정확한 원인이나 해결법, 그리고 평소 관리법을 모르시면 새 컴퓨터를 사도 금방 불편해지겠죠. 맨날 수리하는 이렇게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PC 고장 수리나 윈도우 꿀팁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카페에서 많은 분들의 PC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독했더니 전산 팀장이 되는 채널 맨날 수리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